2026년이 되면 은퇴 세대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요즘 곳곳에서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설마 나까지 그럴까 하고 웃어 넘기기도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왔고 집도 있고 연금도 있는데 내가 왜 무너지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균열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모습으로 커져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는지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마음으로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 외곽에 사는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정년까지 성실하게 일했고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둘은 반드시 말했습니다. 집 한 채 있고 국민연금 나오면 우리는 그래도 중간은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은퇴 후에도 오랫동안 해왔던 생활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명절마다 자녀들에게 선물을 챙기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며 가끔 외식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습관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 잔액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크게 돈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금 잔액은 계속 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조용히 올라가 있었고 병원비와 약값은 생각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져 있었습니다. 카드값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카드값이 생활비 부족을 메우는 숨은 빚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두 분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줄이지 않은 생활이 우리를 조금씩 침몰시키고 있었다고. 두 번째 이야기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뒤 처음에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도 있고 작은 연금도 있으니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병원비가 크게 나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이 몇 달 동안 이어지자 통장은 빠르게 텅 비어갔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자존심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고 친구들에게 티내기 싫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카드값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 문자를 받게 되었고 그제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어느새 빚을 진 노인이 되어버렸구나. 하지만 할머니를 더 괴롭게 했던 것은 돈이 부족한 사실보다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시작된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걷잡을 수 없어질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대기업에서 조기 퇴직한 한 남성은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나도 내 이름 걸고 사업 한번 해보자였습니다. 마침 지인이 프랜차이즈 카페를 소개했습니다. 본사가 전부 도와준다. 매출 걱정 없다. 초반만 지나면 안정된다. 이런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동안 쌓아둔 퇴직금을 거의 모두 투자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손님은 기대만큼 늘지 않았고 물가는 오르는데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젊은 사장들이 능숙하게 하는 온라인 홍보나 리뷰 관리도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본사는 처음과 다르게 점점 책임을 돌렸고 결국 몇 해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것은 지친 몸과 무너진 마음, 그리고 줄어든 통장 잔액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은퇴 세대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예전의 생활 수준과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조금씩 쌓이는 빚을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는 점입니다. 셋째, 감정과 자존심이 앞서 준비 없는 창업과 투자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지면서 은퇴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은퇴 빈곤은 절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폭발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 반복되는 동안 조용히 깊어져 결국 눈에 띄는 위기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2026년이 특히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물가는 이미 크게 올라왔고 관리비와 전기료 같은 고정 지출은 쉬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의료비와 약값도 해마다 조용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세대의 연금과 고정 수입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월급이 사라진 뒤 이 간극은 더 빠르게 커집니다.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면 카드로 메우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어붙이고 자녀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카드값과 이자가 생활비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빚이 없다, 나는 집이 있다,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의 생활을 앞으로 몇 년 더 이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의 통장이 그 속도를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산이 얼마인지, 연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고정 지출이 어떤 구조인지 종이에 직접 적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집이 있다면 그 집을 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에 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지키는 방법도 나옵니다. 두 번째로 소득을 늘리기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훨씬 빠른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생각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일자리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 구조를 먼저 바로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신비를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고 보험료를 다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지출은 크게 줄어듭니다. 손주에게 주던 선물이나 명절 지출도 이제는 조정해야 합니다. 품위를 지키는 일보다 내 삶의 기간을 지키는 일에 더 무게를 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빚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카드값이 겨우 막히고 있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생활비로 쓰고 있다면 내 삶의 바닥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빚은 젊을 때의 빚과 전혀 다릅니다. 다시 채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빚은 하루라도 빨리 직면해야 합니다. 얼마인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이자율은 어떤지 적어보는 순간 무엇부터 줄여야 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필요하다면 신용상담센터나 지자체 서비스로 이자와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리한 창업과 투자를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자영업도 투자도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특히 고령층이 경험 없는 분야에 단숨에 뛰어드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으로 밀어넣는 일입니다. 대신 공공일자리나 경비 보조 업무처럼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재능 나눔이나 소규모 강의처럼 그동안의 경력을 활용하는 일도 좋은 선택입니다. 노년의 일은 큰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흐름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고립을 피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버티려고 하면 상황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주민센터와 복지관은 단순한 프로그램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문을 한 번만 넘어가도 내 상황을 함께 점검해 줄 사람이 생깁니다. 연결된 노년은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찾는 힘이 생깁니다. 노년의 가장 강력한 안전망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026년 은퇴의 빈곤 폭발이라는 말은 공포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구조를 점검하고 지출을 조정하고 빚을 직면하고 새로운 일을 찾는 방식을 바꾼다면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흔들리는 시대에도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 더 빨리 깨닫고 조금 더 빨리 멈추고 조금 더 성실하게 조정했을 뿐입니다. 2026년 은퇴 세대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여러 지표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의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라고 말하지만
은퇴 이후의 경제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선 사례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지금 무엇을 점검하고 어떤 전략을 당장 적용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은퇴 세대가 마주한 현실은 과거 세대가 경험했던 노후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방식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흐름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의 크기에만 집중합니다. 집이 있고 예금이 얼마 있고 보험이 얼마 있고 이런 숫자들을 떠올리며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 안심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노년의 경제는 자산보다 흐름이 우선이라고. 자산은 언제든 줄어들 수 있고 가치가 변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은 그 자체로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작은 흐름이라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꼭 큰 일일 필요도 없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 공공 일자리 사업이나 아파트 보조 업무처럼 부담이 적고 꾸준한 활동은 경제적 흐름을 유지해 줄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이 커지지만 이를 통해 사람과 연결되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해집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은 고정비 구조의 재편입니다. 많은 은퇴 세대가 지출을 줄이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감정적으로 지출을 조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달은 좀 아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마음이 약해지면 다시 원래대로 쓰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전문가들은 고정비 절감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라고 강조합니다. 구조를 바꾸려면 우선 지금의 지출 중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필수 지출에는 의료비와 약값 기본 식비 관리비처럼 나의 생존과 직결되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반면 외식비, 의료비, 각종 구독 서비스 비용, 손주 선물 비용은 선택 지출에 해당합니다. 이 선택 지출이야말로 조정 가능한 영역입니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지출인지 아니면 오래된 습관으로 계속된 지출인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생각보다 쓸데없는 비용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정 안정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부채 관리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의 부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불안정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부채는 경제뿐 아니라 마음을 급격하게 무너지게 합니다. 특히 매달 카드값과 이자를 겨우 막고 있는 상태는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소득을 크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부채를 빨리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부채를 줄이는 첫 단계는 정확한 파악입니다. 어떤 부채가 있고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종이에 적어보는 순간 무엇부터 줄여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대부분은 이자율이 높은 부채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제도나 신용상담기관을 이용해 이자를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부채를 숨기고 버티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무리한 창업과 투자를 멈추는 것은 전문가들이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조언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고 불안해지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경쟁도 빠르게 변합니다. 젊은 층도 어려워하는 시대에 경험 없는 분야에 단숨에 뛰어드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자신의 경력과 체력에 맞는 일을 소규모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능 나눔 형태의 강의나 동네 교육 봉사처럼 비교적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활동은 유익한 선택입니다. 또는 공공 보조 업무나 가벼운 파트타임 일처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일은 한 번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생활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고립을 피하는 연결 전략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경제적 위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수록 정보가 차단되고 판단이 흐려지며 위험 신호를 제때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와만 약하게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상황을 훨씬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주민센터 강좌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통로입니다. 이곳에서는 일자리 정보제도 정보, 건강관리 정보 등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꾸준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은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한 안전망이 됩니다. 사고방식의 전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은퇴 세대는 절약과 성실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생존 전략을 요구합니다. 생활비와 의료비가 빠르게 오르고 기술과 사회 구조가 급변하는 지금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노년의 전략은 예전 방식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도 비용이 드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과 심리 안정에 직접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관계도 의무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정보와 안정을 나누는 연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관리는 재정관리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노년 경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경제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걷기와 스트레칭 같은 기초적인 운동은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경제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몸을 지키는 것은 곧 재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건강관리가 잘 된 노년은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생활비 구조가 안정되며 삶의 리듬이 단단해집니다. 이 모든 전략을 종합해보면 노후의 경제는 절대 큰돈을 벌어 해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흐름을 만들고 지출을 관리하고 부채를 정리하고 고립을 피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 이 5가지가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반입니다. 2026년 은퇴의 빈곤 폭발이라는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구조를 조정한다면 나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 칼럼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어떤 전략이 제일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노년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목적입니다. 대표님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온하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